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한성입니다. 이 인물들에 대해서 사실 직접 진료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격장애로 사실 모든 인물들을 다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왜곡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재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기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한 인물로 드라마 내에서는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거짓짝이라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짜 내가 있는 건데 진짜 나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거짓짝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답게 살아야 되는 건데 어린 시절에 너무 부모님의 어떤 요구에 맞춰 살다 보면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원하는 반응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어떤 요구나 순양을 물려받은 후계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방식을 봤을 때 뭔가 거짓짝이 나로 살지 못한다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서 이제 결정 내리는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나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그럴 때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좀 해결을 할 수 없고 무능한 인물로 비춰지긴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와 이 진영기 부회장 간에 어떤 역동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어느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내린다는 것은 경험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들이 반복이 되면서 내가 좀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진영기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강한 아버지 밑에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이 거대한 그 순양이라는 기업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인물인가 아닌가를 항상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회조차 좀 박탈이 됐고 그런 결과로서 진영기 부회장이 무능하고 아버지에게 좀 되게 의존적으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준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가장 제가 많이 떠올랐던 거는 이제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있는데요. 물론 이 인물이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어느 순간 그 대상은 굉장히 이상화합니다.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하지만 갑자기 나한테 뭔가 상처를 주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가질 만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으로 이제 돌변을 해버리거든요. 달면 먹고 쓰면 뱉는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개인 내적으로도 그 인물에 대한 그 상이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인이 이제 모현민과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그 모현민이라는 인물에 굉장히 좀 관심도 보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죠. 진성준 인물에게는 그 모현민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너무나 내가 갖고 싶고 열망했던 인물이었음에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히 쓸데없고 나한테 필요 없는 존재로 좀 전락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좋거나 아니면 굉장히 나쁘거나 이런 극단을 오가는 것들이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아버지한테도 좀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에게 진성준은 굉장히 좀 효심이 깊어 보이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그래도 좀 경청해서 듣고 또 아버지가 무릎이 자신의 투기 문제로 아버지가 아프신 거긴 했지만 따뜻하게 찜질해주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또 아버지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경멸해하는 장면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충동적이고 불안정한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첫 장면에서 이제 진성준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으로 나오죠. 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자 이제 그 자리를 도망치고 그 사람을 찾으려 이제 직원들이 갔더니 멍해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수조 앞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현실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멍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인감이라고 하는데요. 자아의 이제 불안정성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 자신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약해질 수가 있는데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이제 좀 나타나는 특징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정동의 불안정성도 이제 들 수 있는데요. 수조 안에서 이제 멍하고 약간 좀 우울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다가도 갑자기 이제 화를 내면서 그 골프채를 휘두른 모습은 이 인물이 얼마나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지를 좀 보여줬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됐던 그 대사가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저를 언제나 좀 불안해하셨어요. 그래서 순양을 물려받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아버지처럼 장자 승계 원칙의 어떤 그 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짐을 본인이 받고 무거워했는지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마음 아팠던 좀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진동기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경쟁심이 강한 인물이죠. 문제는 이 경쟁이 선이 좀 없다는 겁니다. 진동기라는 인물이 결국엔 대형그룹까지 찾아가서 순양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것을 진양철 회장이 알았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죠. 오히려 인정해줘야 될 어떤 그런 덕목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진도준에게 회사를 뺏기고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장면인데, 이 진동기라는 인물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경기 안에서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뛴 거예요. 굉장히 경쟁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 원망스러움을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가치, 목표를 내가 갖고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사람은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고 이런 걸 보완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원한 목표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가 준 어떤 그 경기 안에서 뛰다 보면 내가 실패를 하게 됐을 때 좌절도 훨씬 크고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채우려는 마음보다 원망감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성인임에도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렇게 화를 내는 장면은, 결국에는 그 진동기라는 인물도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가 맞춰놓은 그 경기 안에서 뛰는 선수로서 본인이 왜 뛰는지, 자신의 이 경기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그냥 아버지가 주어진 데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쓰러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원망감을 갖게 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